배우는 노후의 지혜. 노년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길입니다. 익숙한 듯 낯설고 조용한 듯 깊은 울림이 있는 길이지요. 처음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서툴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걸음을 늦추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삶이 뒤로 기울기 시작하면 많이 모으고 더 앞서야 했던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경쟁이 아닌 성찰의 길이며 속도가 아닌 깊이의 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보다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를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 길 위에서 노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닮았습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손님 붙잡느라 목청도 커지고 경쟁 가게 눈치도 보며 살았죠. 툭하면 싸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돈이 들어가는 곳도 줄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벌면 돼 하시면서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덤도 주시고 잡담도 나누십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넉넉해졌다고 하십니다.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라고 하십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 이렇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를 찾아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평온이 아닐까 싶어요. 덜어내는 시간. 젊음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식도 재산도 관계도 부지런히 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려 하고 돈은 날마다 덜려 한다. 이제는 손에 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손은 비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새로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0대 중반에 접어들며 오랫동안 모아온 골동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잔, 시계, 오래된 책들, 그분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고 해요. 혹시 깨질까 다칠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죠. 그래서 결국 오래 아끼던 물건 중 절반 이상을 기증하거나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엔 작은 놀이방이 생겼어요. 물건은 줄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물건이 나를 채워줬는데 지금은 아이가 내 마음을 채워줘요.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집착, 쓸데없는 비교, 오래된 감정의 응어리.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낼 때 삶은 더 가볍고 더 깊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 덜어내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과 이제는 흘려보내도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비교에서 벗어나기. 노년의 또 다른 덫은 비교입니다. 누군가는 손주와 매일 놀고 누군가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그들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내 삶은 너무 평범한 건 아닐까?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끝으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내 발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다른 자리에 서려고 애쓰지 말고 균형을 잃고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내 발이 닿는 자리를 알고 그 위에서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 이것이 경쟁보다 귀한 길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최근 다녀온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했고 다른 한 분은 시골 마당에서 키운 토마토를 자랑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하세요?
그러자 토마토를 키우던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기른 걸 먹을 수 있고 이 친구는 다른 풍경을 보고 왔으니 우리 둘 다 최고지 뭐. 서로 다른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 비교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비교는 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평온해지고 마음은 더 넉넉해집니다. 관계의 온도 조절.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마음을 지치게도 합니다. 자녀와의 거리, 친구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갈등. 노자는 유약승강장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는 끈질김이 있고 온화함 속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대화 속의 온도는 낮아지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젊을 때는 성격이 불같아서 자녀들과도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의 선택을 늘 걱정하며 간섭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 손주가 생기고 나서 그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을 들였대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도 할아버지 무릎에 와서 졸기도 한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내려놓고 말을 줄이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부드러움이 만든 변화입니다. 관계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도로 지켜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 유연함은 배우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 자는 강하다. 유연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여행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복잡하네 했지만 손주에게 배우고 아내와 함께 익히며 지금은 팔로워 수천 명의 여행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우는 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죠.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유연한 사고는 삶을 덜 무겁게 만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 자수 모임이 해산되자 처음엔 허탈했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디지털 자수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실과 바늘은 같지만 그림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굳은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유연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힘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방식을 인정하는 자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노년을 더 젊게,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작은 고집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넓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조용한 영향력.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진다. 가르침은 꼭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조용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삶은 큰 소리로 가르치기보다 삶 자체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가 일어난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보다 내 삶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매일 책을 읽는 부모를 보며 자녀가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들인 것처럼 조용한 영향력은 오래 남습니다. 그 부모는 독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식탁 옆에서 책을 펼쳤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동네 청년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보고 말로 꾸짖기보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마을을 돌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청년들이 그 어르신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마을은 깨끗해졌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기에 그 영향은 더 오래 남았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 자는 강하다. 조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게임만 하는 걸 걱정했지만 잔소리 대신 자신이 직접 퍼즐을 맞추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는 자연스럽게 게임 시간을 줄이고 할머니와 함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였기에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한 영향력은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삶은 가르치려 하기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큰 울림이 됩니다. 내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내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 그것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중심 잡기.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외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자기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화를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 조급함, 자존심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힘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한 70대 어르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누그러지고 모임은 따뜻하게 끝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화내면 다들 불편해져요. 그럴 바엔 내가 중심을 잡는 게 낫죠.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 관계, 재정 어느 하나도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삶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고 병간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흔들릴수록 내가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노년의 삶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용히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노자의 지혜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기. 노자는 자연을 스승 삼았습니다. 봄에 피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쉰다는 자연의 질서를 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서 속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꽃은 제때 피고 나무는 제때 잎을 떨구며 바람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닮아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몸이 기뻐하는 움직임을 하고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으며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는 것.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도다. 병이 찾아와도 그 병과 싸우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당뇨 진단을 받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했죠. 설탕은 물론 팝도 거의 끊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은 더 지치고 마음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며 계절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꿨습니다. 식사 중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 중엔 새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병은 여전히 있지만 몸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젠 병을 이기려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훨씬 덜 힘들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은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노년은 자연의 흐름을 닮을수록 평온해집니다. 봄처럼 피어나고 여름처럼 활기를 누리고 가을처럼 거두고 겨울처럼 쉬는 것. 노자의 말처럼 돈은 억지로 잡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햇살 한 줌, 바람 한 줄기,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걸어가 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 발견하기. 노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이미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목표보다 하루의 작은 기쁨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아침 햇살 아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화, 그 소소함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게 가지면 만족하고 많이 가지면 혼란하다. 노년의 삶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퇴직 후에도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지만 어느 날 동네 국밥집에서 이웃과 나눈 대화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그 국밥집을 찾아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이 큰 행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눈, 소소한 순간을 음미하는 마음, 그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햇살, 차 한 잔, 손주의 그림,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게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 노년의 삶에서 마음을 비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연습 중 하나입니다. 노자는 허신 마음을 비우라 했습니다. 미움, 후회, 집착, 젊은 날엔 그것들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허심자득 마음을 비운 자가 얻는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마음 안에 오래 자리 잡은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 감정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놓아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노년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오랫동안 친구와 오해로 연락을 끊었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서로 연락을 끊은 채 10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시장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른 척했겠지만 그날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잘 지냈어? 라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로 10년 묵은 응어리가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란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때를 놓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새로운 시작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끝내야 할 때이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만두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젊은 시절의 역할,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 내가 지켜온 고집,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빠져야 후배들이 잘한다고 말하며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만둔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온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싹처럼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은퇴 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던 한 어르신은 이제는 내 경험을 나눌 때라며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 정리만 하셨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청소년에게 진로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그분의 삶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때를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믿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남편과 함께 은퇴 후 귀촌을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워 도시로 돌아가려 했지만 지금은 뿌리 내릴 때라는 마음으로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집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끝내는 용기와 무언가를 시작하는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불용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노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자랑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그 이름이 감사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법정 스님은 80세가 넘어서도 자신을 배우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아직도 모른다는 인정이 있고 나는 아직도 배운다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나이를 숫자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모자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노년을 더 젊게 만들고 사람들과 더 깊게 연결되게 합니다.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겸손이 노후를 더 빛나게 합니다. 흐름을 기다리는 인내.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르익기 전에는 수확하지 않는다. 노년의 삶은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결과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흐름을 믿고 조용히 익어가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금방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한 70대 어르신은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통증이 줄고 다리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전엔 운동하면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인내 속에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노년의 삶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글을 써보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처음엔 문장이 어색하고 글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일기를 쓰며 조금씩 글쓰기 감각을 익혔고 1년 뒤엔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글은 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이 익을 때까지. 노자의 가르침은 노후를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덜어내고 부드러워지고 흐름을 따르며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결국 바다를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우리의 노후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